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모시네요. 잘 지내셨죠, 위원장님?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예. 지금이 신당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이 두 당의 이 정치하는 모습이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냥 격렬한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질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좀 어떻게 중간에서 중화도 할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변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서 신당의 출연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일전에 이준석, 금태섭 두 분의 목표가 같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양당 구조, 뭐 견제, 혁파 혹시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그 목표라고 하는 거는 신당을 그거 같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당을 한다는 그래서 이 지향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예. 예, 그 지향점이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두 당에 뭐 별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당을 만드는 건 만든다 손 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성공이라는 거는 국민이 판단하게 달려 있는 거지. 예. 그 미리서 누가 단정적으로 성공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른바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이신데 과거에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이 있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거는 국민의당은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서 끌어가는 사람이 제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소멸돼 버리고 말았던 거죠. 안철수 의원요. 그런 거죠. 예.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 금태섭 두 분의 리더십과는 좀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겪어봤고, 네. 이 김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속에서 겪어보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두 당의 생리를 잘 알고 두 당이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과거에 생겼던 3당처럼 이렇게 시지부지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뭐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여기에 함께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신당에 함께 할지도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그건 모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당이 발표하고 됐을 적에 거기에서 조인을 할 건지 안 할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죠, 뭐. 근데 만약에 그럼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일정하게 합류할 사람들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뭐 합류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꼭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합류해서 신당이 필요로 느낄 거라고 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예. 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이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이제 변화를 촉구하면서 시한을 12월로 설정했는데 예. 혹시 이들이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나와서 혹시 합류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신당은 솔직히 해서 일반 국민에게 새로움을 갖다 보여줘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네. 과거 구 정치인들 뭐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 갖다 꼭 받아들이면 그게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새로움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이 신당은 이준석 당이 아니라
김종인과 아이들 당이 될 거다. 이렇게 그 평한 바가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나는 내가 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냥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예. 이거 지금 신당 한다는 거는 금태섭 지금 전 의원이 하는 거고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구상하는 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예.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님은 그럼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역할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난 전혀 없어요. 예. 아니면 맡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한국 정치를 참여도 해봤고, 네. 내가 느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질 않아요. 예.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선거제 개편 결과가 신당에 미치는 영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내가 보기에 지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신당의 발표하거나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비례제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변수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선거제가 개편된다는 전제하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신당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투 정당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이 선거제를 개편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것이지. 네. 신당 어느 사람들이 그거와 꼭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뭐 이유를 아마 위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신당의 기세가 좋다 하더라도 지역구에 도전해서 당선자를 그렇게 많이 낼 수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잖아요, 사실. 글쎄, 그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네. 어떠한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당선자 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막연하게 지금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은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시장 경제 시대에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면은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들고서 유권자의 호응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신당의 수련도 아마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갖다가 어젠다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놓을 것 같으면 국민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도전하는 이런 그림이 타당한 그림이라고 보세요? 그게 원래 시작을 갖다가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처음서부터 얘기를 갖다 해온 거고. 예. 최근에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둘이 어떻게 합해질 것 같으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좀 윤석열 대통령이 각 그 태도를 바꿔갖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그림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지자체 선거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갖다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다시 들어와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에 정치의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은 정열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열을 있을지 몰라도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예를 이준석 전 대표를 갖다가 여당 대표인데 그거를 이렇게 징계를 하고서 저 사람을 갖다가 다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안목을 가졌을 것 같으면은 난 정치생으로 낙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네. 그 안목이 없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 뭐 이제 국민의힘 그 소위 중진들의 전반적인 그 상황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좀 소기의 성과를 좀 내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발족할 적에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네. 그 정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고, 혁신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현실 정책으로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을 갖다 하기 때문에, 오. 내가 뭐 혁신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당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현실 정치와 동떨어졌다라는 평가는 어떤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회가 처음에 내놓은 것이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다, 뭐 의원 뭐 10% 감축이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윤핵관이라든가 뭐 네네. 중진 의원들 뭐 이 선거구를 갖다가 옮기라 하는 이런 예. 얘기는 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강요한다는 거는 정치를 그만두라는 걸 강요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현역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어떤 뭐냐면 뭐 이 산악회 모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대표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자기 보고 지금 정치 그만두라 하면 그 사람이 정치를 그만둘 수 있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다 김기현 대표도? 나도 뭐 그렇게 봐요. 예.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이뉴한 혁신위원장 뒤에 용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뭐 구구한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뉴한 위원장이 자기 힘을 어느 정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인상을 갖다 풍기는지는 몰라도 네. 나는 그런 상황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산이 지금 이뉴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용산의 비서실에서 무슨 간접적인 그런 신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용산 비서실 자체는 그걸 갖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 위원장님 모신 김에 워낙 경제 쪽으로 뭐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포 편입 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매도 금지 결정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위원장님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강서 선거의 선거 결과에 나타난 표심을 읽는데 뭐 잘못된 거지 않냐가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선거의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김포를 갖다가 서울에 편입할 것 같으면 무슨 좀 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보기에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 김포 시민 자체들도 한 60% 이상이 반대를 의사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에 편입되면 자기의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갈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서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의 선거의 민심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공매도라는 것이 뭐 때문에 도입이 됐다는 근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동안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정권시장이라는 것이 원래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거를 어느 정권에 참여하는 특정 계층을 위해서 공매도를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 제도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갖다 참 신중적으로 검토를 한 결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공매도를 갖다가 뭐 연기한다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표심과 어떻게 관계 있을 것인가? 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매도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몇 명이나 돼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예.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일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위원장님 지금 그 정책 수단도 별로 그 선거 민심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지금 진단을 해주셨고 예,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다시 손을 잡는 일도 없을 거라고 지금 그 예견을 해주셨고 그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카드는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번에 강서의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네. 아마 우리 지금 김종필 앵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때로 집권당이 보궐선거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답은 우리나라 지난 75년의 헌정사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 강서 선거 결과라는 것이 17.15% 차로라 여당이 치지 않았어요? 네네. 그거를 여당이 사실은 선거 직전에 국민의 표심을 갖다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저봐야 5% 미만에서 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강서 선거 20개를 보고 같으면 16개에서 10% 이상 졌고 나머지 4개에서도 5% 이상 다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심을 그렇게 잘못 읽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읽는 내년 총선과 관련한 표심도 내가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서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지자체 선거에서는 강서에서 52%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 불과 1년 5개월 만에 한 선거에서 그게 다시 21대 총선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가서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 자체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다시 복귀해봐라 이런 조언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